네,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숙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오늘 글로벌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3대 지수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?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라고 좀 보냐면 결국에는 전쟁이 주가에 영향을 주려면 특히 중동 전쟁의 경우에는 유가에 영향을 주어서 그게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영향을 주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경로를 좀 바꾸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전달 경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의 경우를 놓고 보면 오늘 이제 유가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응이 셌지만 오늘은 약간 좀 하향 안정세 되는 상황에서 이 유가 관련한 쟁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란이 전 세계 이제 3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오펙에서 근데 이제 이란이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좀 배제돼 왔던 환경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좀 네.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공급망에서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 원유물 동량의 3분의 1 정도가 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원유 관련한 공급망에 좀 영향을 주면서 그게 유가의 충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11년과 2019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위협을 가하면서 그때도 이제 유가의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는데 실제로 통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실제로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란도 자국의 이제 원유 수출망에 그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결국에는 이번 전쟁도 이 유가와 관련해서 통화 정책과 그리고 그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가 달려 있다. 이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봉쇄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.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요걸 핵심 쟁점으로 좀 봐야 된다. 이 정도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너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빠지고 그 밖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등등이 좀 상승하는 순환매를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연구원과 함께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방산 섹터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.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에 방산주들이 좀 일제히 올랐었잖아요.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3% 이상 또 오르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방산 섹터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요.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보는 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네.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국방 여력을 좀 증진을 하고 그게 이전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이번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까지 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된다. 이런 띠으로 지금 이제 어떤 글로벌의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제 결국에는 국방 산업이라고 하는 게 B2G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 국방 쪽으로 좀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소모되었던 어떤 전략 자원들을 다시 이제 비축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이제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나토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. 나토가 또 GDP 대비 5%이 국방비 지출에 합의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발 이런 군비 확장이 미국 방산 산업에는 수출이라든지 실적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지금 올해 이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나토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네.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국방 관련한 지출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나토 국가들은
GDP 대비 2%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었다가 그거를 거의 이제 2배 이상의 5%까지 끌어올리는데 합의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런 얘기가 이번에 뭐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3월부터 있었고, 그래서 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주식들은 이제 이미 연초 대비 3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, 그러한 훈풍들이 이제 미국 방산주까지도 기대감을 좀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런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. 미사일 방어막 구축,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방산주에 얼마나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?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파급력이 얼마나 될까? 그리고 실제 수혜 종목이라든지 뭐 기술 분야, 뭐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? 이제 골든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놓고 살펴보면 네. 그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제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미사일 방어 구축 체계의 일환인 건데, 그거보다 좀 더 고도화돼서 우주까지 확장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외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제 미국을 방위하겠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입니다. 여기에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1,750억 달러 정도 되고, 이게 2024 회계년도 미국 전체 방위비 한 20%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작지 않은 숫자의 그 골든돔에 투하하는 금액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의 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책인 건데요. 여기에 좀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, 그리고 안드릴, L3 헬리스 뭐 이런 기업들, 기존의 전통 방산주들도 있는 반면에 스페이스X라든가 파란티어와 같은 이미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이는 그런 주식들까지도 이 골든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뭐 입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 정도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겠고, 뭐 나토의 국방비 지출 문제도 있겠고,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다양한 모멘텀이 뭐 동시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방산 섹터 투자를 저희가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,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?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네. 이게 그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에 이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라든가,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라든가,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